새누리는 안 가고 마이웨이라는데 일단 뭐 다른 얘기도 좀 하겠지만 일단 박찬호 박사님 네. 사무실이 광화문이에요. 네. 왜 광화문입니까? 청와대가 제일 가깝잖아요. 그럼 뭐 삼청동으로 가야 되죠. 뭐 왜 광화문에 오고. 아, 삼청동은 조금 너무 좀 외곽이니까. 그래도 가능하면 중심부가 더 좋겠죠. 가끔 이거 촛불도 한번 봐가면서. 그런 이유만인가요? 자, 저는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이 만약에 정치를 시작한다고 얘기하면은 기존에 있는 정당으로 몸을 담는 순간에 지지율이 거의 반토막 날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마 상당 부분 반기문 총장은 외곽에서 좀 돌면서 자신 중심의 새로운 정치 세력을 아마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것이 반기문 표의 이른바 보수의 개혁이 될 수 있는 상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새누리당 또는 개혁 보수 쪽으로 가지 않고 예. 아마 자신 중심으로 새로운 뭔가를 만들면서 여기에 개혁 보수 세력과 다른 인사들이 합류를 하면서 아마 신당을 만들 것이다. 네. 이 신당을 가지고 제3지대에서 전체 판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대선 구도를 짤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성공만 한다고 얘기하면은 괜찮죠. 굉장히 괜찮죠. 시간도 촉박한 데다가 반기문표의 새로운 정치세력이 구축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콘텐츠만 좋으면은 중도의 진보, 중도의 보수를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강경보수도 오히려 같이 할 수 있어요. 강경보수가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지는 않을 테니까 이 그림대로 갈 텐데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 총장은 분명히 아마 그 길에서 승부수를 던질 겁니다. 네.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가 이것으로 구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요, 아마 반기문 총장 이제 오면 일거수일투족이 다 뉴스가 될 텐데, 귀국해서 어디 가냐면요. 광주 5.18 민주묘지랑 팽목항 간다는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야권 지지층 먼저 내가 공략하겠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전 그래요. 저 반기문 그 전에 왜 광화문이냐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광화문이 언론사가 많아요. 동아일보도 광화문에 있죠. 조선일보도 있죠. 네. 서울신문도 있죠. 프레스센터도 있죠. 그래서 광화문에 많이 두는 것이고 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처음 들어오면 현충원 방문했다. 그다음에 광주 5.18 묘역 예. 갔다가 그다음에 팽목항을 간대요. 물론 뭐 다 보면 또 아픔이 있고 또 민주화 또 과정에 있어서 상징성이 있습니다만은 과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보수의 어떤 그쪽 보수의 왼쪽 발을 단단히 딛고 그다음에 중도로 넘어가려는 것인지 아니면 중도에 서서 좌고 우면하려는 것인지 저는 그게 헷갈리고 있어요. 네. 실제 보면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뭐 광주 5.18의 그런 비극에 대해서 뭐 문제를 제기한 사람 없습니다. 그럼요. 다 보면 다 같이 아파하죠. 또 팽목항의 슬픔 다 아파합니다. 그러나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와서 본인이 보수를 우선 기반으로 해서 중도로 외연 넓힐 거라면은 코스를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뭐냐니까. 과거 2002년에 1등으로 달려가던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11월경에 어떤 일을 하냐 하니까 그 당시에 미선희 교수님 기억도 생생하시죠? 동두천 그 당시 장갑차로 역살된 그 두 사람의 추모 그 11월부터 추모 촛불 집회가 계속됐는데 갑자기 이분이 가서 거기서 촛불을 들어요. 물론 그것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것은 이미 상대 진영인 당시에 노무현 후보가 선점하고 있던 그 부분에 헤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로 주도권을 잡을 수가 아니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정통 보수 쪽에서는 뭔 소리야? 저 이회창 총재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그때 마침 보면 여러 가지 뭐 김대업이다 뭐다 기양건설이다 흔들릴 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거기 촛불 들고 가서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만 그 공은 고스란히 노무현 당시 후보에게 넘어가고 실제 보수에서 바라보는 이회창 후보는 왔다 갔다 하는 좌고 우면의 이미지가 남게 됐던 거예요. 예. 저는 이제 똑같은 얘기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네. 제가 보는데 왜 광화문에 얻었을까? 지금 광화문에 얻은 분들은 주로 외교관 출신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외교부가 어디 있죠? 광화문 여기 있잖아요. 바로 옆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외교관 출신들이 이제 저게 저는 정치의 한계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역시 여의도로 가거나 아니면 전통적인 그 정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마포에다가 뭐 당사나 캠프 사무실을 얻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 광화문 외교부적인 생각을 저는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광화문에 지금 뒀다고 보고 자, 또 하나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의 그 초반 행보를 보면 예. 사실은 그 얘기했듯이 바로 집토끼를 먼저 잡아야 되는 게 어떤 보수를 표방한 후보의 ABC예요. 근데 이분은 집토끼는 안 보고
산토끼부터 잡으러 지금 여론조사 2등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산토끼부터 잡으러 다니거든요. 이거는 어찌 보면 지나친 욕심이다. 아. 우선 집토끼를 먼저 잡아놓고 집토끼 몇 마리라도 갖다 놓고서 산토끼를 잡으러 다녀야지. 그런가요? 집에 토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산부터 달려가면요. 자칫 잘못하다가 이게 뭐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거와 비슷하게 뭐냐면 이현정 의원님. 네. 반기문 총장의 팬클럽, 전 총장의 팬클럽에서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오지 말라고 했다는데 이 부분은 집토끼 산토끼를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제 사무총장이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세를 확장하려면 새누리당 지지층, 다음 또 이제 개혁 보수진당 지지층 다 이제 끌어안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어떻게 하는 연관되는 건 좀 끊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엄연히 아직까지도 TK나 이런 지역 가면은 지지율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새누리당 지지율이 지금 개혁 보수진당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지층 공략 전략에 있어서 너무나 예를 들어서 이 층들에 대해서 당신하고 우리 손 안 잡아 오지 마 이렇게 물리칠 경우에 실제로 지금 보수의 가장 근련이라고 하는 TK의 핵심 이제는 이런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손학규 이런 분과 비슷하게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네 분 말씀만 들어보면 지금 전략이 빵점이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빵점이죠. 이 전략 자체를 뭔가 자기의 주머니를 채워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오면서부터 자꾸 저쪽 흐름을 많이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이쪽에 같이 하는 분들이 보면 조금 국민의당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좀 놓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반기문 총장.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정대철, 권노가 이런 분들하고 지금 손을 잡고 조금 하시려는 움직임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보면 이쪽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럼 뭐냐? 정체성이 뭐냐? 당신의 정치 이념은 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오자면 본인의 이제 어떤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데 나는 어디냐 도대체 내 정체성은 뭐냐? 나는 노무현 사람이냐 아니면 김대중 사람이냐? 네. 그리고 아니면 나는 이제 박근혜 사람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주장을 저는 일단 알겠습니다.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얘기죠. 자, 그 부분을 그래서 한번 이어가야 될 거. 이분과 연관이 있겠죠. 그러면 누구의 사람이냐? 그럼 진짜 반기문 전 총장이 김종인 전 대표 사람이 될 수 있겠냐?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는데. 네, 지금 김종인 전 대표 아마 반기문 총장이 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네. 본인인데 계속해서 자기 킹메이커 본인이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거 그럼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 걸까요? 킹백 한다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직접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일관성이 반백해지는 건 아니니까 네. 김종인 전 대표라면 입장을 바꿀 수도 있는 건데 본인이 지금 뭐 대선 후보로 거론될 수는 있는 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혼자서 곰곰이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개헌에 상당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강경 쪽보다는 좀 보수적인 온건 보수적인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러다 보면은 김종인 전 대표도 아마 반기문 전 총장이 함께 하면서 이것을 제3지대로 묶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결국은 그러면 본인은 대선 주자로 뛰기 어렵다고 얘기하면은 뭐 킹메이커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가지고 김종인 전 대표한테 과거에 킹메이커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물 수도 없잖아요. 그 말을 바꾼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런 논리에 집착하기보다는 김종인 전 대표는 어쩌면은 문재인 전 대표와 대항적인 개념에서 전체 야권, 새누리당만 뺀 야권을 전체로 묶으려고 하는 그 그림을 본인은 지금 구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개헌이라고 하는 구도로 엮어나가고 있는 중이다. 거기에 반기문 전 총장이 오면은 환영할 일이겠죠. 근데 최영 편집장, 김종인 전 대표가 반기문 전 총장 뒤에서 힘을 막 실어주면 파괴력이 정말 많이 생깁니까? 좀 있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김종인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브랜드 가치가 있잖아요. 그게 전 사실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그 가치는 있어요. 그 국민들한테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2012년에도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그 경제민주화의 가치를 차용을 해서 뭐 대선에서 승리한 측면도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도 김종인 전 대표의 그 브랜드를 반기문 전 총장이 살 경우에는 특히 또 경제 분야에 관한 본인은 외교는 뭐 많이 안다고 하지만 경제 분야는 별로 잘 모르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전 대표와 상호 보완자적인 관계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3인 3색, 이 정치권에 굵직한 이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하고 어떤 선택을 할지 세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황태수 평론가님은 계속 잘해주시고 세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